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세계에서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폭발과 관련된 병원 폭발과 관련된 그 뉴스 자체도 그렇고 가자 지구의 병원이 폭발해서 500명 이상이 지금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과의 미팅을 아랍의 지도자들이 줄줄이 안 한다고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고 요르단의 암만으로 가서 만나려고 하던 세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 지금 너무 중요한데요. 그 전에 미국에 아주 간단하게 하원 의장 선출 뉴스부터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과연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계 매체는 뭐 이스라엘로 인한 지금 그 병원 공습으로 거의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힘이 참 빠졌구나. 예전과는 달리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 질서의 변화, 대안 질서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돼서요. 자, 일단 비교적 간단히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미국의 하원 의장 선출 실패부터 리뷰를 해드리고 이스라엘 뉴스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공화당에서 20명이나 짐 조던을 하원 의장으로 할 수 없다 하고 반대표를 던져서 짐 조던이 200대 20 반대표가 20표나 나왔습니다. 하원 의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원내 대표에게 전원이 212명이 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뭐 단결을 했고 공화당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명이 이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쫓겨난 케빈 메카티 전 하원 의장의 첫 번째 투표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나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케빈 메카티도 15번이나 나흘 동안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짐 조던이 불과 뭐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다시 투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일 투표하겠다. 오늘 217표를 받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200표밖에 못 받았으니까 17명을 더 설득시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투표는 일단 내일로 미뤄졌고요. 오늘 공화당에서는 짐 조던에게 200표를 던졌고 그리고 공화당에서 또 표를 받은 사람이 쫓겨난 케빈 메카티에게 투표를 한 사람도 6명이나 되고 짐 조던 이전에 하원 의장 후보였던 스티브 스칼리스에게 7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또 다른 7명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얼마나 공화당이 분열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짐 조던 같은 경우는 중도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금을 모금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무조건 그 프리덤 코커스를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다 깨부숴야 된다. 기본적으로 깨부수고 무슨 일이든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게 기조이기 때문에 리더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공통점이 있으면 합치는 게 리더잖아요. 깨는 사람은 리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가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너무 가깝다. 해서 의사당 폭동 사건도 잘한 일이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떨어졌으니까 그가 대통령이다 하는 결의안까지 만들어내고 투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 온건파에서 아무리 상원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싶어서도 하나의 이유이고 이렇게 너무 오래 2주일씩이나 공석일 수는 없다 하고 어느 정도 지지해 주려고 해도 짐 조던을 온건한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하원 의장 선출은 내일 다시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요르단 방문도 취소하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안 만나겠다고 하는 그 거부, 이스라엘과 지금 연관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의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일들이 지금으로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까지 이스라엘과 미국 중심으로 뭉쳐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좀 볼까 했었던 아랍 국가들이
오늘 있었던 가자 지구에서의 병원 폭발로 완전히 돌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아랍은 아랍 국가대로 이렇게 지금 돼버렸거든요. 우선 이 뉴스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께 레이티스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가자에 있는 병원을 공습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마스가 병원에도 학교에도 유엔이 만들어 놓은 쉘터에도 다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습을 해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지금 숨졌다는 게 하마스 쪽의 발표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이 대량 살상 장소인가? 병원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왜 병원을 공격하는가? 저것은 하마스에서 쏘아 올린 라켓이 실패해서 병원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요. 병원에서 수술하던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많은 좋은 분들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수술하다가 갑자기 지붕이 날아갔고 어린이들이 또 숨지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증언을 하셨고요. 천정이 무너진 거예요. 병원 수술실 천정이. 그러자 이 하마스 쪽에서는 야, 이건 하마스의 리더, 하마스 리더도 여러 명이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리더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스마엘 하니야가 터닝 포인트다. 전환점이다. 이스라엘의 민간인에 대한 이 같은 폭격 같은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가자지구, 하마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가자가 아닌 또 다른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이요. 모두 일어나라. 이스라엘에 봉기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한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에 대항하고 정착민들에 대항하라.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미국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는 라이센스를 준 것 아닌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이 알-아흘리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스라엘 주장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영상을 트윗에 올리면서 이건 알자지라가 방송한 영상이다. 하늘을 나는 발사체가 가자 지구에 추락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자지라 방송을 들어가 보시면 알자지라는 분명히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바뀌었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자지라는요 지금 다른 매체를 지금 봤고요. 제가 알자지라 여기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병원을 공습해서 수백 명이 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자지라 영상을 보여주는 거다 하면서 이 하마스의 라켓이 잘못 발사된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병원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 의사도 숨졌을 수 있겠죠. 전쟁에서 의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 자체는 이번 그 전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러면은 시작은 하마스가 한 건 맞습니다. 하마스의 1,500명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아주 잔혹하게 1,400명 이상을 살해하고 199명 이상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미 사상자는 몇 배가 넘었고 이스라엘 사상자보다 가자지구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사상된 사람들의 3분의 2는 어린이입니다. 인구 구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주장과 하마스의 주장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제기구라든가 아랍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잖아요. 세계보건기구나 유엔은 전부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 공격 대상이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랍 국가의 반응은 카타르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온건한 편인데도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병원을 공격하는가, 학교를 공격하는가 라고 얘기하지만 가자지구의 학교를 한두 군데 공격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를 잡으려면 유엔의 쉘터, 그리고 그런 곳이 보통 학교에 많죠. 학교, 병원, 교회, 모스크 다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마스들이 다 그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디 부대를 지어놓고 부대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통에는 항상 오발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비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서한 지구의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은 하마스로부터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2006년도에 선거를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는 파타가 아니라 물렁물렁하고 이스라엘에 많이 양보만 하는 파타가 아니라 하마스를 선택하겠어. 그래서 하마스 당이 지금 가자 지구를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잘 보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같은 국민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당장 마흐무드 아바스가 요르단에 있었거든요. 내일 요르단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고 다시 서한지구로 가고 있습니다. 서한지구로 가서 이 라말라가 지금 그 서한지구 팔레스타인이 임시 행정 도시로 쓰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로 가서 팔레스타인 리더십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의논을 한답니다. 의논을 해서 침묵과 편견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공격에 대해서 세계가 말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라말라 서한지구에서 가자지구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그 지도부를 갖고 있잖아요. 파타당이라는. 가자지구는 하마스당이고. 그런데도 서한지구에서 굉장한 시위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최루가스 막 뿌리는 그런 것들 보여주네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쪽엔 최루가스 뿌려서 하얗고, 또 다른 쪽에는 시뻘건 불길, 이건 병원이 폭발해서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본적으로 내일 만나기로 돼 있는 마흐무드 아바스, 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 만날 때가 아니다 라고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요르단에서였었잖아요. 만나기로 한 장소가 요르단의 압둘라 왕도, 킹도, 이건 전쟁 범죄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전쟁 범죄지 하면서, 아니 압둘라 왕이요, 아랍의 왕이 미국의 대통령과의 미팅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도 만나기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취소해 버렸고, 시리아의 대통령도 인간에 대한 가장 흉악한 피해 대학살이다. 이란 외무장관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무장을 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뭐를 터뜨릴 수가 있는가. 사우디아라비아도 극악무도한 범죄다. 그리고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에브라임 어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는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미팅을 소집해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위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의 대통령도 내일 요르단에서 무슨 다른 나라 아랍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한 것은 연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연기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퇴짜 맞은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랍인들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미국의 힘이 지금 이만큼 약해졌고, 감히 미국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거죠. 우리 당신 안 만나. 지금 우리는 하마스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못 봐주겠네 이스라엘 하면서 그쪽으로 지금 뭉친 겁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유엔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학교 쉘터가 공습당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해서 6명이 숨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자의 3분의 2는 어린입니다. 세계의 많은 언론이 주의시가 꽉 잡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순화해서 보도를 한다던가 보도를 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게 많기 때문이지, 아랍권의 그 언론을 보면은 스토리는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란 오마르,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무슬림, 이란 오마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 라시다 틀라이브, 유일하게 연방 팔레스타인계 민주당이고 하원 의원입니다. 미시건이 지역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의 말보다 조금 더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휴전을 촉구를 해야지 된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이 숨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직전에 내일 수요일에 벤자민 네타냐후 만나고 요르단의 암만으로 건너가서 압둘라 왕 시시 이집트 대통령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엉클어져 버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요르단을 방문하고 하는 이유는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리고 다른 뭐 이란이라든가 헤즈볼라가 더 큰 전쟁을 번지게 하지 말아라. 중동 전쟁으로 번지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측에도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냉정함, 전략으로 대응을 해라. 그리고 이란 무슨 인질 구출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 근데 지금 그 전에 이렇게 병원이 어떠한 이유로 공습을 당했는지, 그게 오발탄이었는지 어느 쪽으로부터 지금으로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거의 모든 아랍 언론은 이거 이스라엘 소행이야 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 아니야 하는 것이고, 지하드는 하마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왜 그래? 우리 아니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로 보겠습니까? 이건 바이든 대통령의 내일 이스라엘 방문도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할까요? 이미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가자 주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것을 덜 한다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지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보다는 이스라엘 파괴를 더 많이 생각하는 하마스로서는 지금 아주 좋아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지금 세계는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시간, 로스앤젤레스는 아직 날이 밝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로스앤젤레스보다 10시간 앞서가니까 밤이 됐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게 미국의 정치와도 세계의 경제와도 다 연관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동안 이번에 가자 지구의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진 이 케이스로 인해서 일단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이란이 파놓은 덫으로,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왠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에게도 좋지 않죠. 이스라엘에도 세계에도.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